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꿀팁을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쓸 일이 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보통 물건을 소개해주신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서를 준비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상호협의해야 하는 계약이니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사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부동산에서 쓰는 매매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사무실마다 사용하는 계약서의 양식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내용이나 구성은 거의 비슷하니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기서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부동산에 대한 표시예요. 주소가 뭔지, 토지 면적, 건물의 용도와 면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계약 내용의 각 조항이 나오는데요. 1조에는 매매 대금, 즉 매수 또는 매도 가격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매매 대금은 계약금, 보통 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지불하고요. 통상 10%를 말해요. 중도금은 합의하에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 잔금은 총 매매 대금에서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겠죠?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주위에 많은데 가계약금은 여기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금 10%를 줄 때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은 제하고 지급하는 거죠. 2조는 인도일이 들어갑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실입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사 날짜죠. 또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즉 등기권리증 등을 넘겨주는 날짜예요. 3조는 보통 아무래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은행은 대출된 금액 이상으로 그 근저당을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설정하게 되는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새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유한 현금으로 어쨌든 이 집의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는 거니까 파는 사람이 당연히 기존에 자신이 받은 은행 대출을 갚아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제한된 권리, 근저당 같은 걸 말소한 후에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자한테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4조는 현재 월세 받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월세는 잔금일 전까지 기존 소유주인 매도자가 받아야겠죠? 또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도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자가 내야 하고요. 여기서 지방세란 어떤 재산세를 말하는데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매년 6월 1일 기준에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조는 보통 이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의 경우는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단 이 모든 경우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가능한 거고요. 6조, 7조, 8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특약사항과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한번 후루룩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 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둔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면 공인중개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그 계약서의 1조, 부동산 표시와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은 미리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놓은 건축물 대장의 주소, 면적과 계약서상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러 온 매도인의 신분증도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주민등록 번호, 특히 숫자, 그리고 주소 같은 표시사항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금액 관련인데요. 일단 거래 금액을 한글로 쓰잖아요.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요. 이 둘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인데
이것도 협의하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중도금, 잔금도 협의하에 써주시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이 총 매매대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건 사실 부동산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날짜 관련 내용인데요. 계약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날짜고요. 중도금일자, 잔금일자는 매도인과 협의하에서 써주시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바로 잔금 지급일이에요. 보통 아파트의 경우 1년에 2번, 즉 7월하고 8월에 재산세가 2번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만약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정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1년치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으니 그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중도금은 꼭 지급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통상 부동산에서는 총 매매 대금의 30% 이하를 중도금으로 얘기하실 텐데요. 협의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계약금을 보내놓고 잔금 보내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매도인 입장에선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상승분이 만약에 더 크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말이죠. 네, 따라서 중도금은 매매 거래가 있을 때 시장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매도자 비율, 날짜 등을 사전에 미리 잘 약정해서 계약서에 꼭 표기하여야 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섯 번째, 매수자 명의 관련인데요. 이건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부동산에 가기 전에 반드시 결정을 끝내고 가셔야 돼요. 요새는 보통 부부간 공동 명의로 많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고 공동 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해요. 그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소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집값이 1억 올랐다고 치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35%지만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이 1억이 절반인 5천씩 양도차익으로 잡히니까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4%거든요. 적용세율이 많이 낮아지죠. 또 기본공제도 250만 원씩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이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고요. 그런데 여기 부부 공동명의에는 증여 이슈가 존재해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그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부부간 증여 이슈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가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미리 결정하고 가야 된다까지만 알고 넘어가시고 저희 채널에 다른 영상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여섯째, 특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약이란 이제 부동산 계약 시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하는데요. 특약에는 협의에 의해 계약 시 양쪽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내용을 중개사가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서니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빠짐없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계약서 쓰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 꼭 한번 체크하시고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에 차질이 없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아까 약속드린 공동명의, 단독명의, 그리고 특약에 관한 영상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